언니, 혹시 이런 적 있어? 오래전에 연락 끊긴 친구 있잖아. 그 친구가 마지막에 나한테 좀 차갑게 굴었던 거. 지금은 그냥 걔가 원래 그런 애였어 라고 쿨하게 말할 수 있거든. 근데 지금 제일 친한 친구가 카톡 답장을 2시간 늦게 하면 갑자기 머릿속이 바빠지는 거야. 내가 뭐 잘못 말했나? 요즘 나 싫어진 건가? 지난번에 내가 한 말이 걸렸나? 이러면서. 똑같이 답장 늦은 건데. 근데 왜 한 명은 그냥 넘어가고 한 명은 잠 못 자게 만들어? 오늘은 그 얘기 해보려고. 사연 하나 읽어볼게. 보내주신 분은 42, 두 아이 키우는 전업주부 언니야. 남편은 지방 출장이 잦고 평일 낮은 거의 언니 혼자 아이들이랑 있어. 그 언니한테 유일한 숨구멍이 뭐냐면 동네 엄마 친구 하나야.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데 아이들 학교도 같고 둘이 일주일에 2~3번은 꼭 산책을 같이 해. 그 시간이 언니한테는 진짜 전부거든. 근데 어느 날부터 그 친구가 좀 달라진 것 같은 거야. 딱히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데 산책하다가 언니가 말하면 예전만큼 맞장구를 안 쳐줘. 핸드폰을 좀 더 자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헤어질 때 다음에 또 보자는 말이 예전엔 당연했는데 요즘은 그냥 그래로 끝나는 것 같기도 하고. 언니는 집에 와서 그날 대화를 처음부터 다시 돌려봐. 내가 실수한 말이 있나? 내가 너무 내 얘기만 했나? 내가 모르게 기분 상하게 한 게 있나? 그러다 아이들 밥 챙기고 재우고 혼자 침대에 누우면 또 생각이 시작되는 거야. 언니한테 버릇이 하나 있는데 불안할 때 손가락으로 이불 모서리를 자꾸 만지작거리거든. 그날도 그러면서 새벽 2시까지 누워 있었대. 그런데 있잖아. 몇 달 전에 학부모 단톡방에서 좀 불편했던 엄마가 있었어. 그 엄마가 언니한테 공개적으로 좀 무안을 줬거든. 근데 그건 언니가 어떻게 정리했냐면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스타일이야였어. 한번 마음에서 정리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그 엄마 행동이 별로 신경 안 쓰이더래. 근데 왜 산책 친구한테는 그게 안 되는 거냐고. 그게 너무 속상하다고 사연을 보내줬어. 언니, 이거 진짜 힘든 거 맞아.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 고민이잖아. 남편한테 말하면 그냥 다른 친구 사귀면 되지라고 할 것 같고, 친정엄마한테 말하면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할 것 같고, 이 외로움을 정확히 이해해 줄 사람이 없는 느낌. 그거 진짜 외롭지. 근데 있잖아. 나도 오늘 좀 솔직하게 얘기할 거야. 언니가 이 상황에서 완전히 억울한 것도 아니고, 완전히 언니 잘못인 것도 아니거든. 그 사이 어딘가에 진짜 이야기가 있어. 같이 한번 볼까? 우선 이거 먼저 알아줬으면 해. 가까운 사람한테 유독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언니가 예민한 사람이라서가 아니야. 이건 우리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서야. 심리학자들이 오래전부터 연구해 온 게 있는데 인간은 자기한테 중요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나에 대한 신호로 읽어. 친구가 하품을 해도 내가 지루하게 만든 건가? 이렇게 되는 거야. 반면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하품하면 피곤한가 보네 하고 끝이거든. 이게 왜 그럴까? 우리 뇌 안에 아주 오래된 경보 시스템이 있어. 그 시스템이 하는 일이 뭐냐면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 나를 떠나려는 신호가 있나? 를 24시간 감시하는 거야. 왜냐면 아주 먼 옛날에는 무리해서 버려지면 진짜로 살 수가 없었거든. 그래서 중요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말라고 뇌가 알람을 켜두는 거야. 문제는 지금이 그 시절이 아닌데 뇌는 여전히 그 모드로 작동한다는 거지. 그래서 산책 친구가 핸드폰을 좀 더 보는 것만으로도 언니 뇌는 비상등이 켜지는 거야. 위험 신호 감지 분석 시작. 이렇게. 근데 단톡방 엄마는? 이미 언니 뇌가 이 사람은 내 핵심 관계가 아니야 라고 분류해뒀으니까 경보 자체가 안 울리는 거야. 그러니까 언니, 이건 언니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야. 오히려 그 친구를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야. 뇌가 그 관계를 살아남는데 중요한 관계로 분류했다는 뜻이거든.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볼게.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야. 가까운 사람이 좀 이상한 것 같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상대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의심해. 내가 뭘 잘못했나? 이 방향으로 먼저 가거든. 근데 단톡방 엄마가 나한테 무안 줬을 때는 저 사람이 원래 그런 스타일이야 라고 상대 쪽으로 정리했잖아. 이게 이중잣대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건 굉장히 정교한 심리적 계산이야. 생각해봐. 산책 친구를 저 사람이 원래 차가운 스타일이야 라고 결론 내리면 어떻게 돼?
그 관계를 포기해야 해. 근데 그 관계를 포기하는 건 언니한테 너무 크잖아. 그 친구가 언니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다 알잖아. 그래서 뇌가 선택하는 거야. 그 사람을 탓하는 것보다 내가 뭔가 고치면 관계가 살아남을 수 있어. 이 방향을. 자책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 되는 거야. 이상하게 들리지만 이게 사실이야. 반면에 단톡방 엄마는 그 관계를 잃어도 언니 삶이 크게 흔들리지 않아. 그러니까 상대를 탓하는 게 훨씬 쉬운 거야. 잃을 게 없으니까. 그러니까 언니가 가까운 사람한테 더 자책하는 건 역설적으로 그 관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거야.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언니를 갉아먹어. 그게 문제야. 잠깐, 이거 중요해. 옛날에 스토아 철학자 중에 에픽테토스라는 사람이 있었어. 노예 출신인데 나중에 엄청난 철학자가 된 사람이야.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내가 진짜 오래 생각하게 된 말이 있어. 세상에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고통은 대부분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할 때 온다고 했거든. 언니, 상황에 딱 맞는 말이야. 산책 친구가 오늘 좀 건성으로 대답한 것. 그게 왜인지는 언니가 통제할 수 없어. 그 친구가 그날 집에서 남편이랑 싸웠을 수도 있고 몸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그냥 그날따라 말수가 적은 날이었을 수도 있어. 그건 언니 영역 밖이야. 근데 언니가 집에 와서 그 대화를 처음부터 다시 돌려보고 내가 뭘 잘못했나 분석하는 것. 이건 언니가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. 내가 원인을 찾으면 내가 고칠 수 있어. 이 느낌 때문에 새벽 2시까지 이불 모서리 만지작거리면서 분석하는 거야. 근데 에픽테토스가 뭐라고 했냐면 그 통제 환상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만든다고 했어. 통제할 수 없는 걸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지거든. 단톡방 엄마한테 언니가 쿨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알아? 그 관계를 놓은 순간 그 사람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포기한 거야.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.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오히려 자유로워진 거거든. 가까운 사람한테도 그게 가능해. 근데 그게 그 사람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야. 그 사람의 모든 반응을 내가 책임지려는 환상을 포기한다는 거야. 불교에서도 비슷한 말을 해.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고. 근데 이걸 들으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럼 아무것도 소중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야? 이렇게 받아들이거든. 아니야.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상대가 내 기대대로 행동해줘야 한다는 것에 대한 집착이야. 그 친구가 항상 언니 말에 맞장구를 쳐줘야 한다는 것, 헤어질 때 항상 다음에 또 보자고 해야 한다는 것, 이게 집착이야. 그 친구를 소중히 여기는 건 집착이 아니야. 근데 그 친구가 오늘 핸드폰을 좀 더 봤다는 사실이 우리 관계가 변했다는 신호여야만 한다는 해석, 그게 집착이야. 그리고 있잖아. 단톡방 엄마한테 언니가 쿨해진 건 그 엄마를 더 잘 이해해서가 아니거든. 그 엄마한테 아무 기대가 없어졌기 때문이야.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어.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.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스타일이야. 이게 판단이 아니라 관찰이 되는 거야. 가까운 사람한테도 그 눈이 필요해. 오늘 저 친구가 좀 건성이었어. 그게 왜인지 나는 몰라. 그게 나 때문인지도 몰라. 그냥 오늘 그랬어. 이렇게. 혹시 언니도 이런 적 있어? 대학교 때 제일 친했던 친구 있잖아. 졸업하고 나서 각자 바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졌어. 그 친구가 먼저 연락을 잘 안 하는 것도 있었고. 근데 지금은 그냥 우리 그냥 각자 살다 보니 멀어졌지 이렇게 정리가 돼. 근데 지금 자주 보는 직장 동료가 점심때 다른 사람이랑 먼저 나가면 나는 왜 안 불렀지? 이러면서 오후 내내 신경 쓰이는 경우 있잖아. 이것도 같은 거야.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. 30대 초반에 자취하는 언니, 부모님이랑 사이가 좀 복잡해. 어릴 때부터 엄마가 좀 감정 기복이 있어서 엄마가 전화했을 때 목소리 톤만으로도 오늘 기분이 어떤가 바로 파악이 돼. 그리고 엄마 기분이 별로면 자동으로 내가 최근에 뭔가 실망시킨 게 있나 이렇게 가거든. 근데 직장 상사가 오늘 좀 퉁명스러우면 저 사람 원래 저래 이러고 끝이야. 이것도 같은 거야. 또 이런 경우도 있어. 고등학생 언니, 제일 친한 친구가 단톡방에서 다른 친구 얘기에는 이모티콘 엄청 쓰면서 내 얘기에는 응 하나만 달았어. 그날 저녁 내내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안 지워지는 거야. 근데 그냥 아는 애가 같은 거라면 신경도 안 쓰이잖아. 이것도 다 같은 거야.
가까울수록 더 아파. 이건 언니가 특별히 예민한 게 아니야.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나에 대한 메시지로 들리도록 우리가 설계되어 있어서야. 근데 있잖아. 여기서 나 솔직하게 한마디 더 할게. 이게 뇌 때문이고 설계 때문이고 다 맞아.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야. 언니가 집에 와서 그 대화를 처음부터 다시 돌리는 것. 그건 뇌가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야. 언니가 선택하는 거야. 뇌가 처음에, 뭔가 달랐는데? 하는 신호를 보내는 건 자동이야. 근데 그 다음에 그 대화를 2번, 3번 다시 재생하는 건 언니가 하는 거야.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재생이 뭔가를 해결해 준 적 있어? 한 번이라도? 아마 없을 거야. 오히려 재생할수록 더 확신이 생겨. 역시 그때 그 말이 문제였어. 이렇게. 근데 그건 진짜가 아니야. 계속 같은 장면을 보다 보면 거기서 패턴을 찾게 되어 있어. 없는 패턴도 만들어내게 되어 있거든. 그리고 또 하나. 언니가 그 친구한테 요즘 무슨 일 있어? 좀 힘들어 보이던데 라고 물어본 적 있어? 아마 없을 거야. 왜냐면 물어봤다가 아니? 왜? 라는 대답이 오면 내가 너무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까 봐. 아니면 물어봤다가 진짜로 사실 요즘 너랑 좀 불편해라는 말이 나올까 봐. 그 두려움 때문에 혼자 새벽 2시까지 이불 모서리를 만지작거리는 거야. 이건 뇌 탓이 아니야. 이건 언니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야. 그럼 뭘 해볼 수 있을까? 첫 번째로 해봤으면 하는 건 단톡방 엄마한테 적용하던 눈을 산책 친구한테도 써보는 거야. 진짜로 해봐. 산책 친구가 오늘 핸드폰을 자주 봤어. 그걸 단톡방 엄마가 했다면 언니가 어떻게 해석했을 것 같아? 아마 저 사람 무슨 일 있나 보네. 아니면 그냥 저러네 하고 끝났을 거야. 언니는 이미 그 눈을 가지고 있어. 그 눈이 어떤 관계에는 적용이 되고 어떤 관계에는 안 되는 거지. 그 능력이 없는 게 아니야. 그러니까 다음에 그 친구가 좀 건성으로 반응할 때 딱 한 번만 이렇게 해봐. 만약 이게 단톡방 엄마였으면 나는 어떻게 생각했을까? 이 질문 하나만 던져봐. 그게 전부야. 분석하지 말고 그냥 그 질문 하나.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질문이 뇌한테 하는 거야. 야, 너 지금 다른 기준 쓰고 있어. 이 알아차림이 생기면 자동으로 돌아가던 재생 버튼이 좀 느려져. 2번째로 해봤으면 하는 건 혼자 분석하는 대신 진짜로 물어보는 거야.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알아. 그래서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게. 우리 요즘 좀 어색한 것 같아서라고 직접 물으면 너무 무거워질 수 있어. 대신 이렇게 해봐. 그냥 평소처럼 산책하다가 요즘 좀 힘든 일 있어? 왠지 그런 것 같아서라고 물어봐.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친구에 대한 걱정으로 시작하는 거야. 그러면 2가지 중 하나가 돼. 친구가 사실 요즘 좀 힘들어라고 하면 그게 답이야. 언니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삶에 뭔가 있는 거야. 아니면 아니, 왜? 나 이상했어? 라고 하면 그때 아니. 그냥 좀 걱정돼서라고 하면 돼. 어느 쪽이든 새벽 2시에 혼자 이불 모서리 만지작거리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. 물어보는 게 두렵다는 거 알아. 근데 있잖아. 지금 언니가 혼자 하는 분석이 언니를 지키고 있어? 아니잖아. 오히려 더 무너지게 하잖아. 그렇다면 두려운 쪽을 한번 선택해보는 게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쁘지 않을 거야. 3번째로,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? 언니한테 그 친구 말고 다른 숨구멍이 있어? 지금 언니 상황을 보면 평일 낮에 남편도 없고 아이들이랑만 있고 그 친구와의 산책이 거의 유일한 어른 대화잖아. 그러면 그 친구의 모든 반응이 언니한테는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. 그 친구가 오늘 좀 건성이면 그게 오늘 하루 전체가 되어버리는 거야. 이건 그 친구 문제가 아니야.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게 되는 구조가 문제야. 당장 새로운 친구를 사귀라는 게 아니야. 그냥 언니 혼자만의 뭔가가 하나 있으면 좋겠어. 아이들 재운 뒤에 30분이라도 언니가 좋아하는 걸 하는 시간. 그게 책이든 드라마든 산책이든 그 시간이 생기면 그 친구의 반응 하나하나가 언니 하루 전체를 결정하는 힘이 조금 줄어들어. 사연 보내준 언니한테 직접 말할게. 언니, 그 친구가 오늘 좀 달랐던 거. 그게 언니 때문인지 아닌지 나는 몰라. 언니도 몰라. 그 친구도 어쩌면 모를 수 있어. 근데 언니가 새벽에 이불 모서리 만지작거리면서 혼자 분석한 결론은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. 그건 언니 불안이 만들어낸 시나리오야.
언니가 그 친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거. 그 마음은 진짜야. 근데 그 마음이 언니를 갉아먹는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잖아. 그건 그 친구한테도 언니한테도 좋지 않아. 단톡방 엄마한테 쿨했던 언니가 가짜가 아니야. 그 언니가 진짜 언니야. 그 눈을 제일 소중한 사람한테도 써봐. 그게 그 관계를 덜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야. 오히려 더 오래, 더 건강하게 그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야. 오늘 이야기 한 줄로 정리하면 이래.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가장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 건 그 관계를 지키고 싶어서야. 근데 그 잣대가 오히려 관계를 흔들어. 멀어진 사람한테 쓰던 그 여유로운 눈, 지금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한번 써봐. 언니가 이 영상 보고 뭔가 한 가지라도 생각이 달라졌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만 눌러줘. 그게 냥냥쌤한테 진짜 힘이 돼. 다음에 또 보자. 냥냥.